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이제 황희찬 선수까지도 영국 현지 언론을 뜨겁게 달구면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한국인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올 시즌 공식 경기 11호 골, 프리미어리그 10호 골을 기록한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대해 울버햄튼 구단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라는 평가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 여기에 나아가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과 울버햄튼의 핵심 수비수 막스 킬먼까지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황희찬 선수에게 다양한 극찬과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브렌트포드전 멀티골 과연 황희찬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국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을 황희찬 선수가 장식하고 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두 골로 울버햄튼이 브렌트포드의 실수에 대가를 치르게 했다, 처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두 골을 넣었죠. 물론 상대의 실수로 행운이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만들어냈던 것도 황희찬 선수고 또 그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과정 속의 침착성과 결정력과 기술적인 능력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황희찬 선수의 이날 두 골이 결국에는 올해 한 해 동안 13골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고 이 13골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캘린더 이어 그러니까 시즌이 아닌 한 해간의 득점 기록으로 봤을 때 2019년에 라울 히메네스 이후 최고의 기록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희찬 선수는 아직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남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2013년 한 해 동안 리그 16호 골을 기록하면서 울버햄튼의 역사상 한 해의 최다골 기록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플래처의 2011년 13호 골과 동률이기 때문에 최소 두 골만 넣더라도 라울 히메네스와 공동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EPL 인덱스 역시 황희찬 선수의 더블이 울버햄튼의 승리를 이끌면서 대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눈부셨다, 황홀하게 했다, 현란했다라는 표현이죠.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그만큼 압도적이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황희찬 선수가 치명적인 활약일 뿐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인터넷 뉴스 페이지 메인도 황희찬 선수가 장식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 소속팀이었던 울브스를 상대로 네이선 콜린스 선수가 두 차례나 치명적인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골을 허용했던 것이 조금은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화두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헤드라인 사진은 황희찬 선수죠. 황희찬 선수의 득점 행진은 분명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공개한 맨오브 더 매치는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10명의 후보군에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10,000명이 넘는 현지 팬들의 투표 결과 무려 7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두 번의 슈팅을 모두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슈팅 득점 전환율을 보이고 있죠. 올 시즌 어쩌면 황희찬 선수가 최고의 득점 전환율을 기록하는 선수로서 시즌 끝까지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4차례의 드리블 돌파 중에 2차례 성공할 정도로 본인의 장점인 속도감 있는 플레이 그리고 현란한 발재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경기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울버햄튼의 수비수인 토티 고메스를 선정했는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만 뛰고 교체 아웃됐던 부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경기 출전 시간의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토티 고메스에게 준 것 같아요. 이날 경기 토티 고메스가 또 황희찬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 강력한 헤더 차단 및 패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면도 있고 최근 꾸준히 토티 고메스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뉴캐슬과의 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놀라운 접기 기술에 이은 슈팅으로 득점할 때 또 도움을 줬던 것도 토티 고메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울브스의 강세 중에 하나가 공격에는 황희찬, 수비에는 토티 고메스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있고 미들에는 르미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미나 선수는 이날 경기 평점 7점이었죠. 첼시전에 이어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주목받긴 했지만 최고 평점은 황희찬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토티 고메스도 8점인데 황희찬 선수도 그와 같은 8점이었고 또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사라비아도 8점으로 이 3명의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 활약 선수로 지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들 그리고 통계 매체들은
8점대 후반의 점수를 주면서 황희찬 선수를 모두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영국 현지 팬들만 투표할 수 있는 평균 평점에서 평균 평점 8.77점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점수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는데요. 르미나가 8.01점, 마테우스 쿠냐가 7.89점, 그리고 아이트놀이 7.81점 등이었습니다. BBC의 경기 리포트에서도 한국인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토티고베스의 강력한 헤더를 받아서 에단 피녹을 멋지게 제치면서 또 공을 들어 올려서 상대 수비의 키를 넘기는 놀라운 기술에 이어 플래켄 골키퍼까지 무너뜨리며 마무리했다라는 이 득점 과정을 높이 평가했고 세밀하게 평가를 했고요. 또 상대의 백패스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빼앗아 냈던 부분들까지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두 골을 어떻게 넣었는지 정밀 묘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헤드라인 뉴스에도 메인을 장식한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울버햄튼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득점에 대한 문제를 겪어왔잖아요. 이미 황희찬 선수가 지난 5년을 통틀어서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을 세운 상황인데 황희찬 선수의 이번 멀티골을 통해서 울버햄튼은 2022년 3월 이후 거의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날 4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가 경기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도 황희찬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반 14분에 황희찬 선수가 2대0을 만든 골을 넣었을 때도 와우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또 골이 나오자마자 리스타트 플레이로 또 골을 넣었다라고 했고 황희찬 선수가 플래켄 골키퍼의 앞을 가로막을 정도로 질주에 들어가면서 브렌트포드의 악몽을 선사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BBC 역시 실시간 라디오 중계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의 득점 상황을 전했는데요. 네이선 콜린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라면서 사실은 콜린스의 패스미스와 실책성 플레이를 지적하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가 곧바로 달려들고 공을 빼앗고 득점했다. 상대의 실수를 잘 활용했던 황희찬 선수의 활약 역시 조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울버햄튼이 이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는데 이에 당황한 이제 네이선 콜린스, 울버햄튼에서 뛰다가 이제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골키퍼 플래켄에게 뒤로 공을 빼줬는데 황희찬 선수가 놀라운 속도로 달려 들어가면서 골키퍼 앞에서 공을 탁 빼낸 이후 골키퍼를 제치고 빌린 골문에 골을 넣은 것인데 주워먹은 게 아니에요. 황희찬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서 달려들고 포기하지 않았고 빠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방 압박을 통한 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골은 전반 28분에 나왔는데요. 이 골은 정말 골저스라는 표현이 나왔죠. 멋진 골. 황희찬 선수의 이 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콜린스가 공을 걷어내는 상태에서 토티 고메스가 헤더로 잘라내면서 다시 이 공을 황희찬 선수에게 길게 연결했고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문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충분히 사실은 브렌트포드 수비수가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피녹 선수가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었는데 그 앞에서 가로막는 상태에서 황희찬 선수가 공을 툭 치어 올리면서 키를 넘겨놓고 플래컨 골키퍼가 달려나와서 막으니까 그거 역시 침착하게 골문과 공과 골키퍼까지 보고 너무나 정확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멋진 골, 브릴리언트하다는 표현을 또 한 번 쓰면서 황희찬 선수의 이 득점 기술, 문전에서의 공 컨트롤 기술까지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스카이스포츠의 샘 블리치 기자 역시 이 경기뿐 아니라 이번 시즌 내내 황희찬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다면서 온 파이어, 완전히 불이 붙었다. 그리고 정말 브릴리언트한 폼, 대단한 폼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 수비진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된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멋진 골을 펼쳤고 울브스 팬들을 꿈나라에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황희찬 선수가 울브스의 정말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영국 BBC 역시 실시간 중계에서 황희찬 선수가 another one, 또 한 골을 넣었다고 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이번 두 번째 골은 정말 슈퍼했다, 멋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시나 에단 피녹의 키를 넘긴 뒤 득점한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키를 툭 넘겼던 놀라운 기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사실은 토티 고메스가 거의 하프라인에서 조금 앞선 쪽에서 헤더로 연결한 것이 정말 강력하게 멀게 빠르게 황희찬 선수에게 배달이 됐고 중요했던 것은 황희찬 선수가 이 헤더 차단 후 패스가 넘어올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있었고 높은 위치를 점유하면서 공을 확보했을 때 상대 수비가 이렇게 달려들었고 골키퍼도 각을 좁히는데 너무나 침착하게 아주 편안하게 공을 툭 뛰어 올려서 수비의 키를 넘기고 골키퍼가 달려드는 것까지 피해내면서 마무리했던 것, 정말 이거는 황희찬 선수가 엄청난 킬러 본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마무리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죠. 경기를 마치고 당연히 수훈 선수인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를 가졌는데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골에 대한 게 아니라 부상 문제였어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커리어 내내 황희찬 선수가 잘할 때마다 무너졌던 이유가 부상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라이프치히 시절에도 잘하다가 요나탄타가 말도 안 되는 정말 박치기 몸을 들이받는 플레이로 다친 이후부터 이후에 계속해서 몸 상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출전 기회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졌던 거거든요. 울버햄튼에 왔을 때도 꾸준히 잘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흐름을 타지 못했던 것인데 올 시즌에는 부상 없이 쭉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의 문제를 해결해냈기 때문에 폼이 점점 올라갔던 겁니다. 이제야 본인의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또 부상이라니. 전반전 막판에 2차례나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지다가 결국에는 교체 아웃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심지어 영국 언론에서는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데 아시안컵 출전 여부까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또 갖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과의 인터뷰에서 큰 부상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저도 득점을 하고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리그 10호 골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훌륭한 팀 동료들 그리고 훌륭한 코칭 스태프 덕분이다. 그들이 나에게 좋은 패스를 해줬고 좋은 옵션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너무나 즐기고 있다라는 말하면서 자신을 좀 드러내기보다는 팀의 공을 돌리는 황희찬 선수 또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르미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울버햄튼의 플레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르미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또 황희찬 선수가 최근 첼시전에 이은 2연승 그리고 르미나의 2연속 골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큰 힘이 되고 있다. 힘든 시간 빡빡한 일정 속에 이기면서 가니까 더 좋고 원정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성적들이 있었는데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도 다득점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에버튼과의 경기 다음 20라운드 경기가 홈에서 열리니까 잘 쉬고 전술도 가다듬고 또 에버튼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좋은 경기 하겠다라는 출사표까지 던지면서 황희찬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도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줬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함께 팀을 이끌고 있는 수비라인의 리더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막스 킬먼도 경기 후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황희찬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올 시즌 황희찬 선수가 페노메널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이롭다, 천재적이다라는 표현인데 축구 황제로 불렸던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의 별명이 페노메노였잖아요. 그런 표현을 황희찬 선수에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골을 보는 눈이 있다, 골 감각이 있다, 골 냄새 맡을 줄 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결정력과 킬러 본능이 있는 것뿐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은 골에만 집중하고 골 기회를 기다리고 득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황희찬 선수는 그런 득점력 플러스 활동량과 팀을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양말이 벗겨지도록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보상을 이제야 받고 있다. 언제나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고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은 최고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 역시 아마존 프라임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희찬 선수를 지휘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더니 꿈 같은 선수다라고 했어요. He's a dream. 그는 정말 감독들의 꿈이다. 나에게도 그와 함께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다라면서 대대적인 극찬하는 겁니다. 선수에 대해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 정도까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팀원 모두가 인정하는 선수여야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누구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구만 총애하는 거 아니야? 팀 분위기가 와해될 수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팀 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사실은 최근에 보도가 됐지만 디애슬레틱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울버햄튼과 2028년까지 재계약하면서 팀 내 최고 연봉 대우를 받았다라고 알렸거든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급 9만 파운드 정도, 연봉으로 한국 돈으로 한 80억 정도 되는 액수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가 팀 내 최고 연봉이라는 것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정도 금액만으로도 유럽 축구 전체를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의 대우고 황희찬 선수를 팀의 중심이자 황희찬 선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골문 앞에서 황희찬에게 공이 오면 난 마음이 편해진다. 즉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얘기죠. 환상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골을 딱 차고 그냥 냅다 차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구석을 노릴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고 공을 확보하고 지킬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훈련할 때도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훈련장에서 이런 놀라운 결정력을 보여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수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윙포워드가 아닌 스트라이커로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 대해서 게리 오닐 감독도 솔직히 하프타임 전까지 전반전 내내 브렌트포드 수비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황희찬을 교체해야 했던 것이 후반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황희찬 선수가 빠지고 나서도 우리가 좋은 역습을 유지했다라는 면을 이번 경기 만족감을 표했고 또 황희찬 선수가 빠지면서 들어왔던 벨레가르드가 골을 넣은 것까지도 또 이 과정 속에서 마테우스 쿠냐가 압박하고 또 공을 연결해주는 플레이까지 칭찬하면서 모든 선수들의 팀 플레이를 또 칭찬해주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리 오닐 감독의 발언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황희찬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황희찬 선수 본인도 얘기했지만 게리 오닐 감독도 단순한 등 경련이다. 큰 부상이 온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편 울버햄튼의 연고지인 영국 버밍엄 지역의 지역신문 버밍엄 월드에서도 황희찬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골 앞에서 클리니컬했다.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했고 확실했다는 얘기죠. 전반전 2골 득점 과정에서 정말 쿨한 피니쉬를 보여줬다. 냉정한 마무리를 보여줬다. 다만 전반전 추가 시간에 부상으로 교체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올 시즌 리그 10호 골을 넣었고요. 그 이전까지 골이 많지 않았잖아요. 통산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8호 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박지성 선수의 기록에 다가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통산 114호 골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0위 도달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19골이니까 이제 황희찬 선수가 한 골만 넣으면 동률이 되고 2골만 넣으면 한국인 선수로 역대 두 번째로 20호 골을 달성하는 역대 한국인 득점 2위가 되고 이는 곧 역대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의미합니다. 이미 황희찬 선수는 모든 일본인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넘어섰어요. 오카자키 신지의 14골도 훌쩍 넘었고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윙어라고 평가를 받았던 브라이튼의 미토마 선수가 10골에 멈춰있는 가운데 이미 황희찬 선수가 그 2배에 달하는 득점을 올리고 있다. 특히나 올 시즌 미토마가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는 미토마가 이제 도전해야 될 선수가 황희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홀란 선수가 14골인데 황희찬 선수가 10골이잖아요. 잘츠부르크 시절 공격 파트너였던 홀란 황희찬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위치를 보시면 황희찬 선수는 확실하게 이제 스트라이커로 뛰고 마테우스 쿠냐가 시작할 땐 스트라이커 위치에 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부지런히 압박해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12월 28일 오전에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선수들이 선발된 가운데 수비 라인에 유망주인 김주성, 김지수 선수가 선발이 됐고 공격 라인에는 셀틱의 윙어인 양현준 선수가 선발이 됐잖아요. 황의조 선수가 이제 개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자격이 일시 박탈된 가운데 스트라이커는 오현규, 조규성 외에 추가 발탁이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최전방에 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윙어인 양현준 선수가 새로 뽑힌 것은 손흥민, 황희찬 모두 이제 최전방으로도 기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2일에 아시안컵의 멤버가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에서 완전체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1월 15일에 바레인, 1월 20일에 요르단, 1월 25일에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본선 경기를 치릅니다. 황희찬 선수는 12월 31일 일요일 0시에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홈 경기를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고요. 1월 6일 토요일 새벽 4시 15분 김지수 선수가 소속된 브렌트포드,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 FA컵 3라운드의 맞대결을 펼치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 모두 아시안컵 훈련에 소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뛰지 못할 것 같고요.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10일에 이제 결승전이 열리는데 그 경기도 하필이면 또 울브스 대 브렌트포드라서 황희찬 선수와 이제 김지수 선수의 맞대결은 올 시즌에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일정이 바로 울브스 대 토트넘의 경기로 아시안컵 이후에 손흥민, 황희찬의 맞대결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질 수 있겠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역대급 시즌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면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해가고 있는 활약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